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의대를 나와 의사로 재직 중인 렉시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좋은 말로 하면 엄청 점잖으신 편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묵하시고 보수적인 편이시죠. 제가 의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네가 의사가 되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싶구나 라며 진로를 고민 중인 제가 의사를 희망하길 바라는 말을 한 바퀴 돌려서 소극적으로 내비치실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에는 진짜로 뭔가가 되고 싶다거나 되어야겠다 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의사는 보람된 직업이다 라고 넌지시 말씀을 하시니 냅다 그쪽에 꽂혀서 공부만 죽어라 했던 거죠.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의사가 된 이후에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랄까, 조금은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보람이라는 게 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나무랄 데 없이 좋았고, 심지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였으니까요. 적어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저는 얼마 전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아쉽지 않다고요? 이런. 죄송하네요. 뭐 어쨌든 저에게는 아버지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인인데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 만나 인연의 불같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요즘에 제 나이대 여성들에 비하면 좀 많이 보수적인 편인 것 같아요. 2년이나 만나보니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몇 개월 만나고 바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잖아요. 그런 커플들에 비하면 저희들은 엄청 보수적인 편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정말로 이때까지는 결혼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저희 아버지와 저는 갈등이라는 걸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으니 당연한 생각이었죠.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순조로웠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간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죠. 저희들은 결혼 후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혼은 하되 절대 영국을 벗어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저 또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대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사실 제가 한국에 가서 신혼생활을 하겠다는 이유는 남편이 한국인이라서만은 아니었어요. 두 번 얻기 힘든 천금 같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저의 남편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이 컸지만요. 그 기회는 바로 한국 병원에서 한국의 의료 기술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술 연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라섰고 심지어 몇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핫플레이스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경쟁률도 엄청 심해서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이번 기회만 제대로 잡으면 의사로서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하는 기회였죠. 그런 기회와 더불어 한국인 남편의 영향으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자 결사반대에 부딪힌 거죠. 저는 도무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의사가 보람된 직업이라며 저에게 권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제가 아무리 한국의 의술에 대한 팩트를 말씀해 드려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듯 했습니다. 딸아, 한국이라면 이 아버지도 알 만큼 알고 있단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도 말이지.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는 국가의 지위가 후진국이라는 것도.
그런 곳에서 네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겠니? 저번에 브라질에 갔다가 봉변 당했던 일 기억 안 나니? 후진국은 원래가 치안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란다. 이 애비가 언제 너 잘 못 되라고 한 적 있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사실 예전에 가족끼리 브라질에 놀러 갔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후진국으로는 절대 여행을 가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한국은 이미 국가 지위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는데도 선진국으로서의 기간이 짧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였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걱정이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그건 아버지의 큰 오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현지에서 오래 살아본 저희 남편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들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결핍했던 국가로만 기억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한국을 가는 걸 포기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포기한 건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2번 다시는 없을 기회이기도 했고 남편의 모국에서 직접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죠. 아버지도 언젠가는 저를 이해해주고 결국 저를 칭찬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으로 떠난 이후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게 아니면 찾아오지 말거라. 처음에는 저도 그러려니 했지만 아버지의 이런 반응에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평생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점점 정이 들고 한국이 좋아지고 있었던 터라 아예 한국에 눌러 앉아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일은 기억의 한편으로 밀어넣은 채 한국에서의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안겨주었어요. 어딜 가나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친절해서 가는 곳마다 행복함이 흘러넘쳤죠. 게다가 이렇게 치안이 훌륭한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던 부분들은 현실에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죠. 이런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신다면 아버지도 마음을 바꿨을 텐데. 하지만 문전박대를 몇 번 당하고 나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용기가 나질 않아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쯤 영국의 유명 대학 병원에서 추천서가 왔고 새로운 취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든 한국이었지만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위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한국에서 연수를 할 때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그동안 저의 의술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뤘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의술들이 여기에서는 우러러 봄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 시간들 덕분에 영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배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렉시, 너 아버지한테 연락 받은 거 없니? 이걸 말해야 할지 고민을 엄청 했는데 아무래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희 아버지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왔었다. 위암 3기시고 진행 중이야. 무슨 사정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네가 먼저 고개 숙이는 게 어때? 바쁜 일상에 쫓겨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아진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전화를 받고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통을 치시며 문전박대를 하셨을 아버지는 수척할 대로 수척해져 있었고 안색도 어두워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를 본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저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 또한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죠. 아버지와 척을 지고 지낸 그동안의 세월이 아까웠고 저 스스로가 미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배려할 걸. 아버지 말 잘 들을 걸.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3기 위암의 진행형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남편도 영국으로 왔고 아버지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와 감정들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선배 병원에서는 낮은 확률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는 사람의 부모님이다 보니 더욱 그런 눈치였죠. 그래서 제가 있는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셨고 모든 수술과 치료를 제가 직접 케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의학 연수를 하면서 배워온 여러 기술들 중에서는 분명히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되뇌이며 저는 한국 연수 생활 때 공부한 부분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확률을 높일 만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수술을 준비했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 배운 복강경 수술로 아버지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복부나 흉부를 절개하는 대신 작은 크기의 구멍을 뚫고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을 집어넣어 내부를 확인하며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첨단 수술 방법이었고 이 기술 덕분에 영국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아무리 좋은 수술 방법일지라도 여러 가지 그날의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었기에 저 또한 긴장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신이 직접 친부의 위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술의 결과는 좋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절개 수술에 비해 절반가량 낮고 환자의 회복이 빠르다는 복강경 수술의 장점 덕분에 더욱 그랬죠. 그로부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와 남편은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연수 목적보다는 여행의 목적이 더 크죠. 과거와는 조금 다른 점은 한국 여행에 저희 아버지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수술이 잘 되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는 아예 딸내미 팔불출이 되어버렸답니다. 동네 방네 돌아다니시며 제 딸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얼마 전까지 위암 3기였다니까요.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린 건 한국의 의료 기술이라는 사실을요. 저에게 한국으로 의료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의사로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만약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